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일단 이어폰을 빼고 여러분들 뭐 지금 뭐 대한민국뿐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가 코로나 때문에 사실 많은 국민들한테 불안감도 주고 있고 실제 혼란스러운 시대죠. 혼란의 시대 뭐 이런 상태인데 이렇게 또 온라인상에서 우리가 클라우드 회의를 하고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통해서 또 이 세미나를 이제 시청하는 그런 모습을 저도 아까부터 이렇게 지켜봤어요. 그래서 그 권혜영 사님의 강의도 제가 잘 듣게 됐고 어, 제 말이 잘 들리죠? 정현호 사님 제 말 잘 들리면 손 한번 흔들어 주세요. 네, 예, 아주 예, 잘. 예. 뭐 혹시 방송 사고가 있을까 봐 제가 노파심에 한번 더 체크했고요. 우리가 이제 이런 팬데믹 사회에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가 많은 질문을 또 요즘 최근 들어서 이렇게 받기도 하고 저희들이 이제 방향도 제시하고 하지만 뭐 방금 또 보니까 그 최선우 사님 쪽 이렇게 강릉하고 뭐 태백 사실 이제 거리가 멀고 이렇게 연령층이 좀 높은 분들이 사업하는 곳에서는 아마 이런 클라우드 미팅에 좀 불편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사무실로 오셔서 이렇게 참여하는 분들이 계신데 아무쪼록 뭐 코로나 걱정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같이 있는 게 혹시 또 이제 추후에 불편함을 줄 수 있을 수도 있으니까 서로가 마스크 잘 착용해 주시고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하고 현재 사람은 누구나 그래요. 뭐 저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들 인생 살아오면서 고통 없는 사람 있을까요? 고통 없는 사람은 없어요. 누구나 다 현재 자신의 처해진 고통이 끊임없이 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문제가 안 나타날까요? 문제는 끊임없이 나타납니다. 뭐 여러분한테도 지나온 뭐 크고 작은 계속 문제가 나타나고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금 우리가 살면서 뜻하지 않았던 좀 더 큰 사고가 터져 있는 것뿐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생존이 안 되고 사람이 살아가지 않는 그런 사회는 아니에요. 결국은 우리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시간에 한번 공감해보고 한번 우리가 타진해봐야 될 문제가 뭐냐면 지금 2021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2021년 자체를 기준으로 우리한테는 이전의 사회가 있고 이후의 사회가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팬데믹 이전의 사회 그리고 팬데믹 이후의 사회로 우리가 가고 있다. 그럼 이전의 사회는 뭐냐? 그냥 우리가 기존에 살아오던 삶이에요. 그럼 이후의 삶은 뭐냐? 모든 것이 팬데믹 기준으로 바뀐 사회가 될 거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돼요. 그럼 뭐냐면 우리가 엘리베이터를 탈 때도 지금까지는 이렇게 버튼으로 눌렀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아이 컨택이나 홍채로다가 내가 마주치는 각자의 번호마다 센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마주치는 곳이 버튼이 눌리는 그런 시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우리가 팬데믹 이전에는 영화를 보러 다녔어요. 그죠? 극장에 가서 내가 실감나는 영화를 봤는데 앞으로 미래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넷플릭스로 이동하는 거예요. 우리가 집에서 이제 TV의 화면이 지금보다 더 커지겠죠. 그죠? 영화관처럼 느끼기 위해서 지금은 뭐 100인치 정도까지 나왔지만 앞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뭐 200인치 정말 거실 한 벽이 TV로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시대도 올 수 있어요. 그죠? 그리고 스피커 시설들이 좋아지겠죠. 지금은 그냥 TV에서 나오는 스피커로 우리가 드라마나 이런 걸 시청했다면 앞으로는 홈시어터 기술들이 더 발전해서 극장 같은 현실감을 주는 그런 시대? 뭐 그것뿐이 아니죠. 모든 사회 지배 계층이 바뀌고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가는 시대에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뭐 사람들은 다 불안감을 가지고 있어요. 서민이 왜 못 사는지 아세요? 서민은 이런 코로나가 왔을 때, 첫 번째 부류는, 뭐 언제 끝나? 좋아지겠지? 나아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나아지면 어떻게 할 건데? 좋아지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대책 있나요? 그런 게 아닐 수도 있어요. 자, 97년도에 대한민국에 IMF가 왔어요. IMF가 끝나면 어떻게 할 건데요? 그죠? 끝나기 이전과
끝난 후에 삶이 어떻게 돼 있죠? 일반인들은 크게 바뀐 게 없어요. 끝나기 이전에는 대한민국의 공장, 산업화 위주의 회사들이 성공을 해갖고 많이 돈을 벌었어요. 뭐 대표적으로 과거에는 진로부터 시작해서 예를 들어서 쌍방울 굉장히 이런 산업화 회사들이 돈을 벌고 성공해왔어요. IMF를 기점으로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죠? 디지털, 인터넷, IT 기반의 회사들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97년 이전에는 영화관이 어땠죠? 필름으로 봤어요. 그죠? 영사기를 돌려서 필름으로 보고 실제 우리가 그 필름에서 영사기를 통해 전송하는 그런 영화를 본 거예요. IMF 이후에는 어떻게 바뀌어 있나요? 아주 간단해요. 그죠? 모든 영화관들이 디지털로 바뀌었어요. 그죠? 영사기로 쏘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LED 모니터로 우리가 TV를 시청하는, 영화를 시청하는. 그러면 지금 팬데믹 이후는 또 어떻게 바뀌는 거죠? 영화관에 많은 사람들이 가던 것이 이제는 그죠? 집에서 넷플릭스나 그죠? 국내도 뒤늦게 지금 웨이브라고 출범을 했지만 그죠? 이런 방식들로 전환이 되고 있고 대다수의 소비자는 팬데믹 이후와 이전의 사회가 바뀌어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IMF 또 이전에 어땠어요? 그죠? 서민들은 뭘 했나요? 그죠? 직장을 퇴사당하고 어떻게 보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자, 그 이후 그죠? 수많은 네이버가 등장하고 다음이 등장하고 그죠? 수많은 디지털 기업들과 컴퓨터와 관련된 회사들이 폭발적인 성장했어요. 제일제당도 밀가루를 팔다가 IMF를 기점으로 CGV라는 영화 사업에 또 진출했어요. 그것이 97년도의 개념이라면 지금 2020년도예요. 23년이 지난 지금 우리가 팬데믹을 맞이하고 있는 것뿐입니다. 그럼 앞으로의 우리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갈 것인지, 자, 서민들은 항상 이 시점에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기술과 개발이 가능할까요? 여러분 뭘 준비하셔? 예를 들자면 기업들은 벌써 지금 기점으로 미래를 연구하고 그곳에 수많은 연구 인력을 투입해요. 왜? 앞으로 미래는 최소한도 우리가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 지금은 버튼을 눌러야 열렸죠?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엘리베이터에 서 있으면 37도 미만만 열리는 거예요. 37도 이상의 온도가 있는 사람이 엘리베이터 앞에 서 있으면 문이 안 열려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기업들은 벌써부터 그런 디지털 쪽에 상당한 준비들을 하고 있어요. AI 기술을 적용하건 어떤 수많은 지금까지 현존하고 있는 수많은 기술들을 적용해서 앞으로 팬데믹 이후의 삶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변하고 발전하고 이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걸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 개인들은 뭐 하고 있죠? 자, 여러분이 식당의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게 뭐예요? 손을 잘 씻고 발열 체크하고 그죠? QR코드를 찍고 이게 여러분들이 미래를 준비한 걸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미용실의 사장님이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까 최북희 사장님이 들어와 있던데 여러분 미용실의 사장님이에요. 그러면 오늘 고객님한테 여러분이 팬데믹 이후의 사회를 어떻게 준비해 주실 거예요? 역시 발열 체크하고 방명록 작성하고 그죠? 이런 게 여러분의 준비인가요? 그래서 세상이 바뀔 때는 항상 그죠? 서민은 서민인 겁니다. 새로운 기회를 찾고 새로운 그 현재의 기술을 적용하고 미래를 대안하고 미래를 적응해 나가는 것은 대다수가 그죠? 머리가 유능한 사람들과 기업들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의 우리의 시점에서 우리는 유니시 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유니시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이며 여러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 나가야 될 것인가? 그죠? 가난한 사람들은 현실은 항상 불평해요. 너무 불편해요. 유튜브로 보니까 실감나지 않아요. 그죠? 클라우드 회의, 줌 클라우드에 접속하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왜 이렇게 안 돼요? 그죠? 하다 안 돼서 나왔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게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가 지금은 2020년이죠. 2020년의 사회와 이후의 사회에 지금 여러분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2020년을 기점으로 앞으로의 미래를 어떻게 대응하고 준비하냐. 그죠? 결국 유니시 사업도, 유니시에는 연구원들이 뭘 하고 있겠어요? 그죠? 2020년의 미래를
위해서 제품을 개발하고 우리가 필요한 앞으로 미래 사회는 뭐 여러 가지 부류가 발전하겠지만 모든 지금의 팬데믹을 기준으로 한 기술들이 최대한 다 발휘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디지털 기술들이죠. 아까 얘기한 우리가 인체나 체온, 뭐 홍채나 얼굴, 안면 인식 이런 기술들을 적용해서 그동안 손을 활용해서 많은 터치, 어떤 물체에 손이 닿는 그런 것들이 이제는 전혀 내가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체온이나 이런 것만으로 감지가 되고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의 기술로 최대한 동원하는 거예요. 팬데믹은 바로 끝나지 않아요. 그죠? 이것이 완전히 종결되기까지는 뭐 솔직히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몰라요. 항상 어딘가에는 문제가 누군가는 또 나타날 수 있어요. 뭐 이것이 나타난 문제는 뭐 두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새로운 바이러스 출현? 뭐 이것도 가능해요. 하지만 또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그만큼 낮아진 건 아닐까? 뭐 전체적으로 모든 인간의 외형은 커졌지만 즉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물들이 그렇잖아요. 여러분이 먹고 있는 뭐 과일이라든지 곡식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우리가 어렸을 때 먹던 음식보다 지금 현재 어떻게 돼 있나?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왕대추라는 게 있었어요? 왕대추? 큰 대추. 없었어요. 그죠? 그러면 지금 정도의 사이즈의 사과들이 있었나요? 지금 정도 사이즈의 뭐 배 아니면 그 외에 딸기 이런 것들이 지금 사이즈만해졌을까요? 아니에요. 과거에는 지금보다 훨씬 작았어요. 근데 지금 어떻죠? 좀 수많은 농축산, 그죠? 우리가 먹고 즐기는 수많은 것들은 대형화. 왜? 무조건 커지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재배하고 기술을 연구했어요. 왜냐하면 생산성 증대죠. 과거 3, 40년 전보다 젖소에서 생산되는 우유가 30배가 증가됐어요. 즉 과거 젖소 한 마리에서 1리터의 우유를 만들어냈다면 지금은 30리터의 우유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거보다 우리가 모든 먹고 소비하는 문화는 그죠? 부풀려지고 커지고 생산 그것이 돈을 버는 거니까요. 그로 인한 결과가 지금 온 걸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그죠? 북극에 사는 즉 시베리아 벌판에 사는 기러기들이나 철새들이 한국 땅을 찾아요. 겨울이 되면 조금 있으면 또 오겠죠. 이제 찬바람이 불면 시베리아는 더 추워지기 때문에 그 온도에 맞는 추운 지역의 온도에 맞는 철새들이 결국 한국으로 옵니다. 남쪽으로. 왜? 자신들의 온도에 맞는 지역으로 이동하는 거예요. 자, 그 철새들은 대한민국의 닭들한테 조류독감, 즉 AI라고 하죠. AI를 전파시켜요. 여러분 그럼 여기서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만리를 날아온 철새들이 어떻게 독감을 가지고 날아왔을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독감에 걸린 새가 어떻게 하늘을 날아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키우는 사육하는 닭장의 닭들, 그렇죠? 닭장의 닭들은 90일이면 성인 닭이 돼요. 여러분 뭐 치킨 시켜 먹잖아요. 90일만 키우면 그렇죠? 그 조그마한 병아리가 그렇죠? 그렇게 성견닭이 되는 거예요. 자, 사료를 먹여서 외형을 키우는 그런 닭들 주변에 지나가요. 기러기가 지나가건 철새가 지나가면 그 닭장 안에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 철새들이 닭장 안에 들어가서 어떤 문제를 야기시킨 게 아니야. 닭장 바깥을 지나갔는데 그 닭장 안에 있는 닭들은 집단 폐사를 해요.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여요. 그게 전염병이죠. 그럼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겠어요? 아주 간단한 문제잖아요. 그렇죠? 오가닉이라고 하죠. 우리가 자연에서 그대로의 어떠한 천연을 사용하고 이용하는 철새는 독감에 걸려도 수만리를 날아다녀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정해져 있는 식단, 그죠? 매일 그들한테 충분한 영양소라고 하겠죠. 정해져 있는 식단의 음식을 계속 먹고 있는 즉 사료라고 하죠. 가축들은 집단으로 폐사를 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의
우리의 문제도 그렇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오늘 아침 식사 뭐 하셨어요? 제가 맞춰볼까요? 된장찌개, 김치찌개, 청국장. 혹시 이런 음식 아니에요? 오늘 점심 뭐 드셨나요? 콩나물국밥? 갈비탕? 뭐 이런 거 아니에요? 어제 저녁은 뭐 드셨나요? 삼겹살, 곱창, 소고기. 뭐 혹시 이런 부류의 음식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 내일은 또 뭐 드실 거예요? 다시 김치찌개. 다음 날은요? 청국장. 그 다음 날은 갈비탕이요. 그 다음 날은 곰탕이요. 한번 여러분들 우리가 사는 현재 삶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래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현재 우리의 문제가 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지금 먹고 소비하는 음식들이 정말 내추럴이고 자연 그대로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자, 엄밀히 따져보면 우리가 인간이고 닭보다는 좀 더 다양한 걸 먹고 있지만 그것도 계산해보면 우리도 사료예요. 사료. 매일 규칙적인 음식을 먹음으로써 지금 내 몸 안에는 그 상태의 음식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에 또 하나 문제는 뭔지 아세요? 우리가 발효도 시키고 정말 인간한테 좋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노력하죠. 예를 들어서 뭐 여러분 가을 되면 김장 담그잖아요. 그죠? 매주도 쓰고 된장도 담그고 간장도 담그고 우리 어머님들이 그런 일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의 삶이 또 어땠나 한번 돌이켜보세요. 여러분 김장에 김치를 열심히 담가서 발효를 시켜가지고 저 이듬해 어떻게 하고 있어요? 그거를 뜨거운 물에 끓여서 김치찌개를 먹든지 아니면 좀 쉬었다고 볶음김치를 만들어서 먹든지 그렇지 않나요? 자, 여러분 된장을 정말 1년 동안 발효를 시켜서 그걸 어떻게 했어요? 맛을 내기 위해서 뜨거운 물에다가 끓여요. 그죠? 우리 몸에 정말 좋고 필요한 많은 균들을 우리는 죽이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이걸로 나타나는 우리의 문제는 뭘 것 같아요? 자, 왜? 사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떤 것이 아니었을 수도 있다. 원래 존재하던 바이러스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해졌냐? 존재했었는데 우리의 신체 저항 능력이 그만큼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같으면 감기가 우리가 그만큼 신체 저항력이 떨어졌으니까 감기가 우리한테는 독감이 된 거고 독감이 메르스가 된 거고 그죠? 아주 심각한 독감이 지금의 코로나가 된 걸 수도 있습니다. 과거 같으면 우리가 이 정도의 면역력을 능가할 수도 있었는데 실제 현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이 정도의 우리가 대응을 못하고 살 수도 있다. 왜? 우리 인간도 신체만 커졌어요. 저도 제가 조선시대에 살았으면 어마어마한 신장의 크기라고 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젊은이들에 비해서는 저도 작은 키에 속해요. 자, 보세요. 우리도 외형만 커지고, 자, 그리고 오래 살게 됐어요. 올해는 왜 사는 거죠? 뭐 여러 가지 의료기술도 발전해서 우리가 오래 사는 거예요. 뭐 죽을 거를 죽지 않게 고쳐주기 때문에. 자, 그 외에도 인간이 오래 산 거는 의료기술 외에 두 가지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매일 잘 씻기 때문에 그래요. 샤워를 잘하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잘 씻는 민족일수록 오래 삽니다. 지금도 아프리카에 가면 평균 수명이 45이에요. 왜 아프리카 사람 45밖에 못 살아요? 그 사람들 뭐 잘 알잖아요. 물도 귀하고 씻을 수가 없어요. 자, 우리 가까이 사는 북한, 그죠? 중국, 뭐 여기 중국 분들도 계실 수 있지만, 그죠? 중국이나 북한의 문화가 사실 씻는 문화는 아니에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고 있지만. 그러면 지금의 그들의 평균 나이를 구해보면 아직 70이 안 돼요. 60대 후반이에요. 왜? 왜? 샤워 문화가 발전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인간이 잘 살게 된 거는 잘 씻는 거와 잘 먹는 거다. 잘 먹고 잘 씻기 때문에 오래 사는 거예요. 일본 같은 경우는 장수 마을이 굉장히 많잖아요. 왜 장수 마을이 많겠어요?
땅은 척박합니다. 일본 놈들이 한국에 그렇게 많이 쳐들어온 거는 여러분들 일본 가서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3시간 단위로 땅이 흔들려요. 정보가 없던 시절에는 저주받은 땅일 거야. 저주받은 땅. 정보가 없던 시절에는 그 땅은 지진이라는 걸 모르니까 저주받은 땅. 그러니까 자꾸 남의 땅에 침략하는 거야. 자, 또 뭐가 있겠어요? 농사를 지려고 땅을 파면 시원한 물이 나와야 되잖아요. 지하수가. 뜨거운 물이 많이 나와요. 농사를 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때요? 먹는 거 수준은 우리보다 더 궁핍하고 가난했던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생선 잡아먹은 거야. 바다에 흔한 생선 잡아먹는 문화가 된 거죠. 땅에서는 어떤 곡식을 채취하기가 어려우니까 생선 잡아먹는 그런 문화로 발전한 거고. 근데 왜 오래 사냐, 일본 애들이. 그죠? 그건 아주 간단하잖아요. 물이 따뜻하니까 잘 씻는 거야. 상시 샤워를 잘하고 잘 씻고,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요칸이라고 있잖아요. 일본 뭐 여행 가시면 요칸 여행 간다, 요칸 여행 간다 하는데, 뭐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그게 여관이 된 거 아닙니까? 여관. 그죠? 원래 여관이 씻는 문화인데 우리나라는 숙박하러 가는 문화가 이제 여관이 됐어요. 자, 요칸 문화. 결국은 인간이 오래 살고 지금의 현재에 이렇게 성장해 왔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로 인한 또 문제가 뭐냐? 그죠? 예전에 토마토 하나를 먹으면 하루 비타민 섭취가 끝났어요. 지금은 토마토를 그 정도의 비타민 섭취를 하려면 뭐 10개, 20개, 30개를 먹어야 할 정도로, 그죠? 외형은 커졌지만 실제 영양소는 그다지 과거보다 농축이 약해졌다. 자, 우리 인간도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보다는 우리가 성숙해지고 커지고 기술은 발전했지만 우리가 먹고 있는 수많은 식생활 문화는 실질적으로 외형만 키워왔다. 이로 인해서 실제 우리들이 수많은 바이러스들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는 거죠. 원래 바이러스는 인간한테 다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200년 전, 300년 전에 암이 있었을 것 같아요? 암? 암도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암이 있었을까요? 근데 암이 왜 나타났죠? 암은 근대화에 오면서 나타난 질병이에요. 왜 나타났습니까? 그거에 대해 의문을 던져보세요. 원래 암은 존재했는데 우리의 인체 면역력이 그만큼 낮아지니까 암이라는 게 돌아다니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그래서 실제 자연적으로 암을 치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민간요법으로 자기가 어떤 식생활을 개선하고 해서 치료하는 사람도 있어요. 신체 면역을 높이는 거죠. 당연히 요즘 뭐 의학 기술들이 발전했으니까 의료와 같이 병행을 하는 건 당연한 얘기지만 자가 면역을 높여서도 치료하는 사람들이 속속들이 언론에 등장해요. 없던 암이 생겨난 겁니다. 그죠? 없던 암이 생겨난 게 아니라 저는 원래 암이라는 바이러스도 존재했는데 우리가 가공된 외형을 키워온 그런 많은 식생활 문화에서 우리가 낮아져서 생겨나는 질환일 수도 있다. 라고 제가 추측으로 말씀드려 보는 겁니다. 세상은 이렇게 복잡하고 지금 이런 얘기를 들으면 우리가 복잡하고 어려운 세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미래는 누가 돈을 많이 버냐. 여러분 관심사가 뭐예요? 여러분 왜 지금 불안해하세요? 제가 맞춰볼까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앞으로 나의 어떤 수입이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어떤 타격이 없을까? 그런 게 여러분한테 불안감을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만 불안한 줄 아세요? 아니에요. 지금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은 불안해해요. 그럼 한국 국민만 불안해하나요? 아니에요. 전 세계 모든 사람은 지금 우리처럼 불안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불안만 하실 거예요? 지금 불안하다고만 얘기하실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현재 문제에서 앞으로 세상이 바뀌는 시점에서 수요가 많이 일어나고 앞으로 여러분을 부자로 만들어줄 산업들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의 솔루션은 뭐냐? 자, 저희는 AI 기업이 아니에요. 디지털 기업들이 아니죠. 디지털 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뭐 아이터치로 어떤 전원기기를 동작하고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불을 켜지게 하는 이런 걸 우리가 할 수는 없어요. 그건 아마 뭐 삼성전자 외에도 수많은 전자기업들이 해야 될 일이고 뭐 미국의 구글이나 한국의 네이버나 뭐 이런 디지털 회사들이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수요가 많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주식을 투자한다면 쌍방울을 사지 말고, 그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쪽 산업의 주식에 돈을 사야 되는 건 당연한 겁니다. 자, 그러면 또 하나. 그러면 현재 우리가 이렇게 낮아진 면역에서 바이러스와 싸우고 하는데 두 가지 핵심 사업 분야가 뭐겠어요? 앞으로. 그죠? 첫 번째는 그것을 예방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그것을 치료하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한민국은 지난 6개월 동안 그죠? 그것을 예방할 수 있는 가능성 있는 회사의 주식들이 굉장히 성장했어요. 즉 일명 제약회사들 바이오주죠. 그죠? 뭐 여러분들도 소문으로 들었을 거예요. 왜? 한가닥 희망, 제약회사가 코로나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백신들이 개발될 거다. 저는 사실 뭐 백신이 개발된다고 해도 코로나가 단종될 거라고 저는 믿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했듯이 코로나도 저는 바이러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구상에서 바이러스를 늦출 수는 있지만 그것이 몸속에서 퍼지는 것을 늦출 수는 있지만 그 바이러스를 그죠? 퇴치하는 기술은 없어요. 여러분 암도 바이러스예요? 퇴치합니까? 그죠? 거기에 강력한 항암제를 투여해서 그죠? 암도 죽고 사람도 죽고 힘센 놈이 살아나는 요법일 뿐이지 실제 바이러스를 퇴치하는 기술은 없어요. 자, 여러분 감기도 바이러스예요. 퇴치했습니까? 퇴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열을 내리거나 그죠? 가래를 먹게 하거나 이 감기가 더 이상 내 몸에서 확장하는 걸 어느 정도는 방어해 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지 우리 몸속에 있는 감기를 퇴치하지 못했어요. 코로나도 마찬가지죠. 백신이 나온다 해도 이 코로나로부터 1차적인 어떤 면역 기능을 제공해서 걸려도 약하게 걸리거나 그죠? 덜 걸리거나 할 수 있는 거지 지구상에서 이거를 박멸시킬 수 있는 기술이 나오진 않아요. 뭐 언젠간 나오겠지만 아직까지는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은 마스크와 자 예방으로 해서 마스크와 비타민과 치료제와 함께 우리가 공존하는 사회가 될 거다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지금 이은하 사장님도 이은하 마스크 써서 잘 모르겠는데 이은하 사장님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있는데 저렇게 마스크와 우리가 공존해가는 거예요. 마스크하고 반가워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니까 저는 이제 지금 줌으로 제가 접속해서 여러분 화면에 줌을 지금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전면에 스튜디오에서 지금 여러분이 보여요. 그래서 우리 이은하 사장님이 여기 등장해가지고 잠깐 인사했는데 이건석 사장님이 장동건이라는 말은 나 오늘 처음 들었네. 하여튼 뭐 이건석 사장님이 장동건이죠. 최복희 사장님은 김혜순의 하여튼 뭐 어찌됐건 여러분들이 현재 우리가 앞으로의 미래는 결국 예방과 치료와 방어 그죠? 그럼 예방은 우리가 모든 만지는 사물들은 예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손으로 터치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런 사회가 오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거는 이미 기업들이 벌써 그쪽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요. 앞으로는 스마트폰도 버튼 안 누르고, 그죠? 말로 하거나 아니면 뭐, 눈으로 쳐다보는 곳에 텍스트가 쳐지는 뭐 그런 시대도 올 겁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다양한 분야가 적용될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그죠? 다양한 분야. 자, 그 외에, 자, 그래도 걸리잖아요. 뭐, 바이러스 균은 돌아다니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현아 사람처럼 마스크를 쓰고 있는 거야. 아까 최선호 사람도 마스크를 쓰고 있는데, 그렇게 여럿이 모여있는 데서는 필히 쓰셔야 돼요. 왜? 언제 모르는, 균이 나한테 올 수도 있기 때문에 1차 방어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데도 걸렸으면 치료해야죠. 그런데도 걸렸으면 치료해야죠. 그게 이제 병원으로 가고, 기존 현존 발전되어 있는 의료기관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죠? 걸렸는데 죽을 수도 있잖아요. 걸렸는데, 폐가, 뭐 지금 걸린 분들의 대다수가 폐 기능이 조금씩 손상된다, 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자, 걸렸는데 폐 기능이 손상되거나, 일정한 내 몸의 기능이 떨어지는 그런 상태가 좀 되고 있잖아요. 자, 그것은 뭐예요? 그걸 할 수 있는 회사들은 누구예요? 건강식품 회사예요. 그걸 할 수 있는 건 건강식품 회사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지친 몸에 활력을 주고 여러분의 신체 건강력을 높이고 여러분들이 현재보다 좀 더 튼튼하게 하려면 그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밥 잘 먹고 있는데 눈이 침침한가요? 아까 비전 제가 뭔가 영상 만들으신 분 걸 봤는데 여기 이영하 사장 그룹의 사장님들인 것 같아요. 신봉사처럼 이렇게 하고 막 눈 임당수에 빠지려고 하니까 왜 빠지냐? 아버지를 살릴 수 있는 비전이 있는데 바로 그런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밥을 먹는다고 눈이 침침한 게 개선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앞으로 우리한테 불어닥친 현재 문제의 해결점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를 꼽자면 건강식품 산업들이에요. 그죠? 여러분 에너지 먹으면 어때요? 기력이 이렇게 좀 뭔가 활력 있지 않아요? 저도 매일 2포의 에너지를 먹거든요. 안 먹으면 무기력해요. 무기력. 응? 근데 먹으면 제가 이렇게 지금 팔팔 뛰잖아요. 지금 앞에 관중이 아무도 없는데도 제가 이렇게 즐겁게 일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뭔가 내 몸에 활력을 넣고 있잖아요. 저는 폐기능이 원래 안 좋아요. 그죠? 원래부터 저는 약간 천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편하게 하고 있죠? 황산화제를 먹기 때문에 그래요. 황산화제를 먹어서 제가 과거 같으면 이런 건강식품이 없었으면 그죠? 저는 지난 10년간 감기를 단 한 번도 걸린 적이 없어요. 왜 제가 감기에 걸리지 않죠? 저도 모르겠어요. 그죠? 하지만 내가 다량의 비타민을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앞으로 바이러스가 여러분한테 오지만 여러분이 건강해야 될 이유가 뭐예요? 여러분들도 분명히 올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젠간 누군가한테 마주칠 수 있는 거야. 그랬을 때 여러분이 걸렸어도 가볍게 지나가거나 걸렸어도 1차 방어가 돼서 내가 이겨내거나 이런 사람이 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는 이런 세 가지 부류의 산업이 성장할 거다라는 거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세 가지 부류. 첫 번째 뭐겠어요? 그죠? AI, 디지털. 이 기술이 또 한 번 성장한다. 제가 지난 시간 동안은 우리 IT 기술이 굉장히 성장해 왔다라고 말했는데 이 팬데믹 때문에 앞으로 우리의 디지털 기술이 굉장히 더 많이 성장해 나갈 거다. 문이 열린 거죠, 문이. 할 일이 많아진 거예요. 그동안의 디지털 기술들은 현재의 컴퓨터, 현재의 카메라, 현재의 엘리베이터, 현재의 스마트폰 정도 수준이었다면 앞으로의 AI 기술들은 말 그대로 내가 체온, 내 인간의 눈, 얼굴, 안면인식, 손가락, 그죠? 인식 이런 것만으로도 세상이 바뀌어갈 것이다. 그런 기술들이 적용되고 그쪽 산업이 성장할 것이다라는 걸 제가 또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거 외에는 방어와 치료 이 산업이 또 성장할 거다. 그렇죠? 왜? 우리가 지금 가장 위기가 세계적으로 팬데믹이에요. 이 팬데믹을 해결할 수 있는 건 내가 예방하고 방어하고 치료하는 거야. 방어 중에 1차 마스크 산업은 출발했잖아요. 이미 포화 상태죠. 왜냐하면 실제 만들기 쉽기 때문에 너도 나도 천조가리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다 마스크 만든다고 뛰어들어서 실제 포화 상태예요. 제가 항상 하는 말이지만 기술이 간단하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건 하면 안 된다. 왜? 경쟁자가 너무 나온다. 이미 마스크가 그렇잖아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나라 마스크 제조회사가 300개가 안 됐는데 코로나가 터지고 나니까 현재 마스크 제조회사가 근 2,000개 가까이. 왜? 너무 간단하잖아요. 생리대 만드는 1,000조가리만 있으면 누구나 마스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럼 생리대 만드는 원단 사다가 그냥 재봉질만 하면 마스크가 나오기 때문에 이런 쪽 산업들은 굉장히 포화 상태가 돼 있다는 얘기죠. 자, 그거 외에 그죠? 이제는 제약회사들이 할 일이죠. 치료제, 그죠? 진단키트, 검사하고 그리고 치료하는 이런 쪽 산업. 그리고 내 몸을 면역을 높일 수 있는 예방 산업, 그죠? 그럼 우리는 어느 분야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 우리는 치료할 수는 없잖아요. 걸렸을 때 걸리지 않게 노력하거나 걸렸을 때 그걸 가볍게 지나가게 하거나 아니면 내가 심각하게 몸이 아플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을 키우거나
저희는 이런 쪽 관련 산업이에요. 결국은 저와 여러분은 이런 산업으로 우리가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시점에 그래 좋아요. 뭐 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맞아요. 스포너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앞으로 우리가 이런 쪽 산업이 성장할 것 같아요. 이런 쪽이 그래요. 잘 되는 거 알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얘기했죠. 팬데믹 이전처럼 하면 안 되고 팬데믹 이후처럼 해야 된다. 그러니까 과거의 사고방식에서 자꾸 예전처럼 뭘 하려고 하지 말고 현재 시점에서 이후의 사고방식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5년 후에 보면 이 코로나 때문에 유니티 안에서도 월등히 더 성장한 사람과 지금 수준보다 퇴보한 사람이 분명히 보여질 겁니다. 그건 뭐 제가 장담해요. 그래서 진짜 리더들은 이런 위기가 왔을 때 위기를 어떻게 대응하냐, 그 위기를 어떻게 바라보고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왜 박진희가 필요합니까? 왜 박진희가 필요한 거죠? 그죠? 위기 때마다 먼저 앞서서 무엇인가 제가 하고 있었어요. 그럼 뭐 이영하 사람도 마찬가지지만 뭘 했나요? 뭘 했어요? 자, 제가 이전 얘기는 안 할게요. 과거 옛날 얘기는 안 하고 제가 뭘 했나요? 자, 유니티가 2007년도에 월 매출 4억 했어요.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뭘 했죠? 전 유니티 와서 QI 플랜을 만들고 QI 컨택을 만들고 뭔가 이 비즈니스를 혁신적으로 바꾸어 나갈 수 있는 개념을 새로 정립한 거예요. 제가 한 일들이죠. 그죠? 과거의 네트워커들은 그냥 남들처럼 가서 우리 회사 좋다, 우리 세미나 와봐요, 우리 미팅에 와봐요 하는 데서 저는 그 안에서 뭔가 이 비즈니스에 대한 전략과 전술에 대한 핵심을 제가 표현하고 가르친 거예요. 자, 지금 와서 그 결과가 1차적으로 큰 결과를 만들었어요. 그럼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제가 여러분하고 지금 뭐 이영하 사장님은 여기 계시지만 제가 더블 다이아몬드들하고 이 줌 클라우드 회의를 언제 했나요? 그죠? 신천지가 터지기 전에 그죠? 중국 우한 바이러스가 나왔을 때 저희 리더들은 이미 그죠? 클라우드 회의를 했어요. 왜? 앞으로 대면 미팅이 어려울 것이다라는 추측하에 우리가 이 클라우드를 배워야 됩니다. 처음에 뭐 이영하 사람도 마찬가지고 다른 리더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들어오면서 스포너님 말이 안 들려 어떻게 접속해요? 왜 소리가 안 들리죠? 이러면서 우리가 이 클라우드를 남보다 앞서서 배운 것뿐이에요. 지금 제가 강연한 이 스튜디오는 언제 꾸며졌죠? 신천지가 터지면서 그죠? 신천지가 자꾸 터졌다니까 죄송한데요. 뭐 여러분들 신천지 종교인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제가 비난하는 건 아니에요. 코로나는 누구나 확산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죠? 여러분이 코로나를 뭐 어디서 걸렸다고 해서 뭐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신천지가 터지면서 이제 우리 강연도 약간의 온라인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 제가 유튜브로 이런 라이브를 해야 되겠다, 줌으로 우리가 사업점 해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영하 사람 쪽은 아니지만 이것을 반대한 리더도 있어요. 스폰서님이 그렇게 해버리면 오프라인에 사람이 들어와요. 하지만 지금은 그분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의제기를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래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우리가 지금 2021년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어요. 자, 2021년을 바라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앞으로 팬데믹 이후에 우리의 사업 형태는 어떻게 바뀌어가야 되나? 그죠? 첫 번째, 여러분들은 그죠? 기존의 스폰서님한테 의존하던 형태가 아닌 여러분이 1대1로 누군가한테 설명할 수 있는 체제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2대1 미팅이나 홈미팅 자체가 어려운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그죠? 그럼 오늘 뭘 하셔야 되나요? 여러분은 오늘 그죠? 퀵스타트 플랜을 마스터하셔야 돼요. 나는 할 줄 아는데 할 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더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라는 얘기예요. 제가 유튜브에 다이아몬드 분들이나 더블 다이아몬드 분들을 이렇게 강의를 세워봤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의 못해서 여기 세웠나요? 아니죠. 강의 해보니까 어때요? 약간 긴장되고 내가 오프라인에서 하던 것보다 약간 좀 부족함을 느껴요. 그건 뭐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갑자기 많은 사람 앞에서 강의를 하다가 사람이 없는 곳에서 강의하려니까 여러 가지 심적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한 번 해보니까 어때요? 두 번째는 더 잘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복 기자님이 처음에 할 때와 두 번째 할 때와 세 번째 할 때 영상을 제가 이렇게 다 비교해서 보고 있거든요. 확연히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저나 이영하 사님은 2명, 1명 있던 지역에 가서 사업을 하고 설명을 하고 이건 싸움이나 이런 분들은 그렇게 사업을 키워왔지만 그래서 사실은 비대면에도 강할 수 있어요. 이분들은. 근데 예를 들어서 임건남, 최복희, 유성애 뭐 이런 많은 분들은 저희들이 그래도 지역별로 몇십 명 만들어져 있는 곳에 와서 사업 설명을 했었기 때문에 그죠? 실제는 갑자기 청중이 없어지니까 당황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그것이 몇 번 반복되면서 어떻게 됐어요? 그분의 리더십과 그분들의 설명이 아주 훌륭해졌어요. 이건 뭘 의미하냐? 여러분이 지금 퀵스타트 플랜을 잘 설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앞으로를 대비해서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 왜? 앞으로 온오프는 끊임없이 이렇게 바뀌고 변동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코로나가 어느 정도 회복돼서 오프라인에 또 모였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대1로 가서 누군가 숏업 플랜을 하고 설명을 해서 오프라인 센터로 왔는데 또 내년 2월 달에 또 다시 먼 천지가 터져가지고 또 다시 코로나가 빵 터진 거야. 그럼 다시 집합금지가 또 내려지면 또 우왕좌왕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퀵스타트 플랜을 설명을 잘하고 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있을 때 이건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컨택하고 초대하면 그죠? 오프라인이 움직일 때 오프라인으로 오시면 되고 온라인이 움직일 때 온라인으로 오시면 돼요. 항상 여러분한테 설명할 수 있는 미팅은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 시점에서 나의 그동안은 스폰서님 여기 소규모로 모일 거니까 해주세요. 이런 게 앞으로 좀 부자연스러워지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대비해서 여러분들이 필드에서 1대1로 내가 오늘 1대1로 누군가를 만나는 건 아무 제약이 없잖아요. 그걸 잘할 수 있는 사람으로 오늘 또 한번 여러분을 점검해보고 그죠? 제일 좋은 방법은 그죠? 여러분이 스마트폰으로 여러분의 숏업 플랜을 한번 녹화해보는 거예요. 왜?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의 업라인한테 보내주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봤어요. 고칠 점은 뭔가요? 사람들은 자신의 고칠 점을 얘기하면 그걸 싫어요. 그 사람은 어느 환경에서도 발전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발전하고 싶다면 여러분의 고칠 점들을 빨리빨리 찾아내는 거예요. 그건 내 자신이 볼 수가 없어요. 그걸 잘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의 업라인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업라인한테 여러분을 자꾸 보여주는 게 최고의 성공 방법이에요. 이영하 사람은 지금도 저에게 본인 자신의 여러 가지 사업 형태, 현재 여러 가지 본인의 모습을 저한테 지금도 끊임없이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영하 사람이 대단한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영하 사장님을 보고 그럴 수 있죠. 뭐 이영하 사장님 뭐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제가 한번 반문을 던져볼게요. 여러분 이영하 사장님보다 뭘 잘해 놓으셨나요? 여러분은 이영하 사장님보다 뭘 잘하고 있죠? 자, 누구를 탓하기 전에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업라인이 여러분을 더 잘 보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의 숏업 플랜을 여러분의 스폰서한테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점검할 부분이 뭐죠? 좀 더 개선할 부분이 뭐죠? 이게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를 가져갈 수 있는 훌륭한 숏업 플래너가 되는 거고 지금 여러분의 작은 실천이 앞으로 여러분의 수많은 파트너가 변화돼가는 모습이에요. 이것을 지킨 사람은 내년 아니 1년 2년 후에 스폰서님 말씀이 맞아요. 제가 그때 변했어요. 제가 그때 그렇게 했어요.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근데 2년 후에 실패한 사람 뭐라고 하겠죠? 그때 해보려고는 했죠. 상황이 안 좋았잖아요. 우왕좌왕 했잖아요.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꿈을 바꾸고 여러분이 인생은
도전하지 않는 사람한테 성공을 주지 않습니다. 만약에 지금 이은하 사장님이 병원에 있다고 가정해보세요. 당신이 성공자입니까? 제가 물어볼게요. 당신이 성공자입니까? 불안합니까? 불안하지도 않죠. 도전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사는 거죠. 지금 권경의 사람이 어딘가 달려가고 있는데, 자, 권경의 사람이 만약에 도전하지 않았다면 당신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농사를 짓고 있겠죠. 불안합니까? 뭐 그냥 사는 거죠. 그렇다고 당신한테 기회가 됐습니까? 아니요 라고 말하겠죠. 뭐 이 코로나 시대에도 최금순 사람이 핀업을 하신 것 같은데 뒤에 프랭카드가 있는 거 보니까 축하드려요. 예. 자, 저분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과거의 모습. 자, 이건 사람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도전하는 걸 두려워하시면 안 돼요. 도전하지 않은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는 게 없어요. 도전한 사람만이 성공도 할 수 있는 거고 실패도 해볼 수 있는 거예요. 실패가 두려운가요? 저는 실패가 두렵지 않아요. 그죠? 왜? 실패는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성공하고 실패하면서 진정한 성공의 의미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저는 항상 도전해요. 끊임없이 노력하고 제 현재 모습보다 항상 도전하고 있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지금보다 더 잘 살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사람들을 성공시킬 수 있지? 내가 어떻게 해야 더 많은 부자가 될 수 있지? 더 큰 돈을 벌 수 있지? 저는 항상 생각해요. 그러니까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도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서 내 삶이 나아질 거야. 나는 성공하고 싶어. 누가 여러분한테 성공을 갖다 줍니까? 성공이라는 것은 내가 첫 발을 딛고 내가 뭔가 내 목표를 향해서 달려갈 때 성공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단 그 사람은 실패할 가능성도 있는 겁니다. 세상 모든 일이 어떻게 다 성공만 해요. 실패할 가능성도 있지만 성공은 도전한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지 도전하지 않은 자가 성공할 수는 없어요. 지금 뭐 최정우 사람도 들어와 계신데 저분은 뭐 컴퓨터 학원에서 강사였잖아요. 만약에 당신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성공자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냥 학원에서 누군가를 가르치고 또 코로나가 오니까 학원에 손님이 안 와요. 청중이 없어요. 다시 불안해졌다가 요즘 뭘 해야 될까 또 이러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정 사람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지금 가정주부로 집에서 살림하면서 오늘은 어떤 요리를 할까 뭐 또 이럴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계신 많은 리더분들은 도전한 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강릉의 최선우 사람이 자기 차에다가 흑마늘을 싣고 팔러 다니려고 막 노력하고 최선우 사람이 내 흑마늘 사주세요 했지만 유니스를 보고 새로움에 도전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의 그들의 결과를 이룬 거고 임건단 사람이 뭐 남들이 소외되어 있는 음성이 아주 대소라는 작은 시골에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아무도 알아주는 시골 사람들을 데리고 얘기를 하니 꽉 막혀 있었지만 그는 도전한 거예요. 도전해서 지금의 그를 만든 겁니다. 제천의 황소의 사람이 처음부터 크게 성공했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자, 누구나 단양의 박은수 사람이 도전하지 않았다면 단양의 할머니로 남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 자리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은 도전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름을 호명하니까 전병상 이 기회를 놓지 않고 싹 들어오는 거 봐요. 전병상은 기회를 아는 사람이에요. 아주 멋진 남자죠. 자, 여러분들, 박은수사님 반가워요. 저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우리 정성쌤하고 여러분들이 자 도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첫 발을 띄고 뭔가 목표를 참 도전 뒤에는 실패도 온다는 거 아셔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했습니까? 제가 원주에 가면서 실패를 두려워했어요? 그러지 않았어요. 저는 성공을 향해서 간 거고 실패할 수 있지만 저는 성공 때문에 간 거예요. 제가 만약 주저하고 저도 회사 내에서 그냥 사무실 직원들하고만 일했다면 저는 더 큰 꿈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이 여러분한테 기회이고 지금이 여러분한테 타이밍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뭔가 꿈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활용하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현재 상황을 극복하고 이겨내고 여러분들이 실천한다면 여러분들은 멋진 성공자가 될 겁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의 멋진 성공이 유니스티의 큰 희망이 되고 여러분의 멋진 리더십이 앞으로 큰 리더십으로 발전되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 이 강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